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51 머스탱의 도입 배경 및 간략한 역사와 DCS 월드에서 P51D 머스탱을 플레이한다면 알아야 할 내부 계기와 냉각, 오일, 슈퍼차저, 라디오 등의 시스템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마지노선을 우회한 공격으로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은 이제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국가인 영국 침공을 계획합니다. 영국 공군의 허리케인과 스피파이어 같은 훌륭한 전투기들이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훌륭하게 싸웠지만 영국이 판단하기에 군수공장의 생산 속도는 독일의 침공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구매위원회를 만들어 미국으로부터 P-40 키티호크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노스 아메리칸사에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최초 테스트 비행에서 적어도 시속 382마일을 달성한 아주 빠른 비행기였습니다. 적어도 지상 공격이 뛰어난 이 전투기를 영국은 머스탱 마크 1으로 이름지었고 노스 아메리칸사로부터 620대를 초기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절망적인 유럽의 전쟁에 대해 참전하길 바라지 않고 있었고 비행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이어 삼국 동맹 조약에 따라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참전 시기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전투기로 7톤이 넘는 썬더볼트가 있었습니다. 썬더볼트는 저고도에서 그 무게로 인해 기동성을 제한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고도에서는 독일 전투기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체가 큰 만큼 엔진도 컸고 특히 연료 소모량이 매우 커서 30초당 1갤런을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한 단점으로 상속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3년 여름에는 나치 독일에 대한 폭격 작전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주야 24시간 작전이었고 주간에는 미군 폭격기가, 야간에는 영국 폭격기가 공격하는 임무였습니다. 미국의 폭격 작전은 많은 기관총으로 무장된 플라잉 포트리스와 리버레이터 폭격기들이 독일의 전투기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간의 넓은 시야로 미 공군은 수많은 폭격기들을 잃게 되었고 결국 전투기 업무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 목표는 군수품 생산 시설이 있는 독일 중부의 도시들과 영국 남동쪽의 미군 군사공항으로부터 550마일 떨어진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업무 임무는 항속거리의 반경이 200마일로 제한적이었던 썬더볼트 전투기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연료 탱크를 장착했을 때 300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베를린까지 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치 독일 공군은 이를 알아차리고 전투기의 업무가 끝날 시점부터 출격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미군 폭격기가 희생되었습니다. 1943년 10월의 한 주 동안에는 무려 148대의 폭격기와 1500명이 폭격 임무로부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작전이 지속되기엔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고 엄호기의 항속거리는 유럽 전장에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때 몇몇 사람들이 머스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항속거리도 길고 속도도 빠르며 무장이 좋은 머스탱 전투기에 오직 필요한 것은 고도에서의 비행 능력이었습니다. 이미 1942년 롤스로이스의 기술자들은 머스탱의 앨리슨 엔진을 스피파이어 전투기에 사용되던 그들의 월린 엔진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머스탱 전투기가 고고도에서도 훌륭한 성능을 나타내는 극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25,000피트에서 월린 엔진 머스탱은 저고도의 앨리슨 엔진 머스탱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썬더볼트보다 연료도 절반 수준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영국 공군과 미 공군은 크게 감명을 받았고 미국 패커드사에서 롤스로이스의 멀린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머스탱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5월 새롭게 도입된 P51D형은 뒤쪽이 낮은 동체와 당시 수준에서 제한이 없는 시야를 제공한 투명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방울 모양의 캐노피가 장착되었습니다. 총 8,000대 이상의 D형이 생산되었고 이후 2차 대전의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에서 수많은 적기를 격추시키는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자 해당 전투기가 7월 2일 미군으로부터 한국 공군에 인수되어 한반도 공산화의 저지에 큰 공을 기여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DCS 월드의 P51D 머스탱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텍사스 댈러스에서 생산된 P51D 44-84847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우리나라 김포에서 제45 전술정찰비행단의 정찰기로 사용되었습니다. 1951년 말에는 정찰비행단의 비행기들을 RF-80 슈팅스타 제트기로 전환하고 있었고 해당 기체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1956년까지 에어내셔널 가드의 비행기로 이용되었습니다.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이 비행기는 다시 1999년 1월에 발견되었고 2005년 완전한 개조 복원을 목표로 더 파이터 컬렉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복원이 된 이후 2007년 7월 대서양을 건너 영국 더스포드에 도착하게 되었고 미스 벨마의 도장으로 칠해져 매년 열리는 플라잉 레전드 에어쇼에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DCS 월드 P51D는 이 전투기를 게임으로 가져온 것으로 게임 내 조종석에서도 같은 일련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엔진 고장으로 인해 2017년 추월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수리되어 현재는 컨트레리 메리의 도장으로 칠해져 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내 P51D의 기본적인 내부 계기와 시스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종석 내부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보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왼쪽에 지도 가방, 신호탄총 저장 케이스, 신호탄총 마운트가 있는데 이것들은 게임에서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플랩 컨트롤 핸들, 카뷰레이터 에어 컨트롤, 하드에어 컨트롤, 그 앞에 러더 트림, 엘러론 트림, 엘리베이터 트림, 랜딩 기어가 있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무장 동시 투하 레버가 있습니다. 그 위로 냉매 라디에이터 도어 컨트롤 스위치, 오일 라디에이터 도어 컨트롤 스위치, 랜딩 라이트, 정면 계기 좌측 형광 밝기 노브, 엔진 출력 조작을 담당하는 스로틀 쿼드런트가 있습니다. 스로틀 쿼드런트는 세부적으로 엔진 메이폴드 압력을 조절하는 스로틀과 마이크 푸시 버튼, 엔진 회전수를 조절하는 프로펠러 컨트롤, 연료 혼합비를 설정하는 믹스처 컨트롤 레버, 스로틀 잠금 장치, 전시 비상 출력을 제한하는 게이트 스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종석 정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 상단부터 건사이트 패널, 리모트 인디케이터 컴퍼스, 시계, 육상마일 단위로 표시되는 속도계, 피트 단위로 표시되는 고도계, 방위 자이로, 기울어짐 및 선의 표시계, 자세계, 분당 상승률 표시계, 석션 게이지, 메이폴드 압력 지시계, 쿨런트 온도계, 엔진 RPM 지시계, 카뷰레이터 공기 온도계, 오일 온도 및 오일 압력, 연료 압력 게이지, 중력 가속도계, 엔진 컨트롤 패널, 점화 스위치, 브레이크 고정 핸들 및 랜딩 기어 표시 등, 산소 흐름 블링커와 압력 게이지, 건 카메라 및 사이트 스위치, 추가 무장 선택 스위치, 추가 연료 탱크 및 폭탄 무장 준비 스위치, 로켓 컨트롤 패널, 내부 조명 밝기 조절 노브, 연료 셧오프 밸브, 연료 공급 선택 밸브, 유압 게이지, 그리고 비상 유압 제거 핸들이 있습니다. 조종석 우측에는 산소 공급 장치, 서킷 브레이커 리셋 커버, 캐노피 비상 사출 핸들, 캐노피 크랭크 핸들, 식별 조명 스위치, 정면 계기 우측 형광 밝기 노브, 전기 컨트롤 패널, 후방 경보 레이더 컨트롤 박스, VHF 라디오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트롤라 컨트롤 박스와 IFF 컨트롤 박스가 있으나 이 두 가지 패널은 게임에서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종석 바닥 부분의 양쪽에는 각각 왼쪽 날개 연료 탱크 연료량 계와 오른쪽 날개 연료 탱크 연료량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 제거기와 내부 공기 온도 조절 노브가 있고 작동은 되지만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종석 좌측 방향으로 뒤쪽을 바라보면 동체 연료 탱크의 연료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스탱의 엔진은 영국의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을 미국 패커드사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것으로 12기통의 피스톤 엔진이며 게임에서의 엔진 출력은 다음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면 고도에서 밀리터리 파워 사용 시 1400마력, 17000피트에서 워이머전시 파워 및 슈퍼차저 로우 블로워를 사용하는 조건에서 1595마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이머전시 파워의 사용 방법은 스로틀을 앞쪽으로 끝까지 민 상태에서 단축키 2키를 눌러 출력을 밀리터리 파워로 제한하는 철선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밀리터리 파워의 매니폴드 압력 61인치 머큐리를 넘어 67인치 머큐리의 압력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출력으로 엔진에 손상을 주게 되며 엔진 제한 사항표에 따라 약 5분간 엔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51D 머스탱은 엔진 구동식의 로우와 하이 블로워 2단 슈퍼차저를 사용합니다. 엔진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붉은색 커버를 열었을 때 슈퍼차저 스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본 세팅은 오토매틱으로 저고도에서 로우 블로워를 사용합니다. 고고도로 올라가게 되면 산소가 희박해지므로 14,500피트와 19,500피트 사이의 고도 범위에서 카뷰레이터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의 기압에 따라 하이블로어로 자동 전환되게 되며 하이블로어로 전환 시 스위치 우측의 버튼에 호각색의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지상에서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슈퍼차저 스위치는 비행 고도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수동으로 조작을 해도 좋습니다. 머스탱 엔진은 작동을 위해 카뷰레이터를 통해 공기를 흡입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공기 흡입 위치를 달리하여 엔진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종석 좌측의 카뷰레이터 에어 컨트롤 레버가 가장 앞쪽에 있을 때 차가운 외부의 공기는 노즐의 프로펠러 바로 아래쪽의 덕트를 통해 엔진으로 유입됩니다. 하지만 먼지가 많은 지상이나 결빙된 얼음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에서는 이 레버를 내려 레메어 도어를 닫음과 동시에 엔진 양쪽 카울에 위치한 필터를 통해 공기가 유입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카뷰레이터 에어 컨트롤 레버가 언램드 필터드 에어 포지션에 있을 때
하드웨어 위치로 하드웨어 컨트롤 레버를 작동해야 엔진 열로 데워진 공기가 덕트를 통해 유입됩니다. 매우 추운 날씨에서는 필터 에어 흡입구를 블랭크 도어로 막고 카뷰레이터 에어 컨트롤 레버를 언램드 필터드 에어 위치에 두어 램에어 도어를 닫은 후 하드웨어만 이용하여 운용한다고 합니다. 블랭크 도어는 게임에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12000피트 이상에서 하드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연료의 혼합이 필요 이상으로 연해져 엔진 연소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P51D 머스탱에는 냉매 라디에이터와 오일 라디에이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냉매 라디에이터에는 두 개의 독립된 냉각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엔진을 냉각하는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엔진 폭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슈퍼차저를 통해 압축된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연소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냉각시키는 애프터 쿨링 시스템입니다. 조종석 좌측에 냉매 라디에이터 도어 컨트롤 스위치로 오토매틱, 오픈, 클로즈, 중립 위치인 오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은 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며 필요에 따라 검은색 가드 커버를 내린 후 수동으로 스위치를 오픈 또는 클로즈 위치로 조작하여 냉매 라디에이터로의 공기 예유인양을 조절함으로써 냉매의 온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냉매 라디에이터 아래에 작은 오일 냉각용 라디에이터가 있으며 오일 라디에이터 도어 컨트롤 스위치를 이용하여 공기 유입량을 조절해 오일 온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륙할 때 오일의 최저 제한 온도는 15도, 과열 시 제한 온도는 90도입니다. 냉매의 최저 제한 온도는 60도, 과열 시 제한 온도는 121도이며 이들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엔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냉각은 라디에이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출력에서 비행 속도가 느릴수록 시스템이 더 빨리 과열됩니다. 오일 딜루션 스위치는 엔진 패널의 연료 부스터 펌프 스위치 오른쪽에 있습니다. 스위치 작동 시 윤활 오일에 연료가 희석되며 오일의 점성을 낮춰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 온도가 섭씨 약 4.5도 이하인 경우 엔진 시동이 조금 더 쉽게 걸리게끔 해줍니다. 엔진의 시동이 걸려서 예열이 되면 오일에 희석된 가솔린은 빠르게 증발합니다. 섭씨 약 12도 이하라면 2분 정도의 오일 딜루션이 적절하며 외부 환경들에 따라 그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일 온도에 따른 오일 압력은 오일 온도가 섭씨 40도일 때 인치 제곱당 60파운드의 압력, 적정 온도인 70도에서 80도 사이에서 인치 제곱당 70에서 80파운드의 압력, 최대 한계 온도인 90도에서 인치 제곱당 90파운드의 압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머스탱의 유압 시스템은 엔진 구동식의 유압 펌프를 통해 압력이 발생하며 약 800에서 1100 psi의 압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머스탱의 유압은 플랫 및 전후방 랜딩 기어, 페어링 도어, 디스크 타입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데 이용됩니다. 비행 중 내 외부적 요인으로 유압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착륙을 하게 된다면 랜딩 기어 레버를 내려주고 유압 게이지 위쪽에 비상 유압 제거 핸들을 당겨 랜딩 기어 페어링 도어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항공기를 롤 방향으로 마구 흔들면 랜딩 기어가 내려오게 됩니다. DCS 월드 머스탱의 조종석 뒤쪽 외부를 보시면 SCR-522 VHF 라디오 안테나 마스트와 데트롤라 비컨 레인지 리시버 안테나, 후방경보 레이더 장비인 AN/APS-13이 있습니다. 조종석에서의 라디오 컨트롤 패널은 우측 벽면 쪽에 있으며 스로틀에 있는 푸시 버튼으로 조작되는 송수진 장치이고 대역은 100에서 156MHz입니다. 라디오 컨트롤 패널 앞쪽부터 선택된 채널의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스위치, 라디오를 끄는 오프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채널 선택 버튼들이 있는데 채널이 선택되면 오른쪽에 초록색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A 채널은 항공기 사이의 교신이나 항공기에서 지상과 교신할 때 사용하는 채널입니다. B 채널은 VHF가 구비된 관제탑과 교신할 때 사용되며 이착륙을 할 때 사용됩니다. C 채널은 항공기 사이의 교신에서 사용되며 D 채널은 방위 탐색 스테이션과 연락 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밑에 모두 스위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리모트 위치에 놓고 마이크 푸시 버튼을 이용해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수신만 하는 수신, 송신만 하는 송신 위치로 상황에 따라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음량은 앞쪽 AN/APS-13 패널에 오디오 노브를 돌려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멀티플레이에서 유저간 SRS를 이용하여 채널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A 채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방 레이더 경보 시스템인 AN/APS-13은 파워 스위치를 온 위치에 두고 약 3분 정도 기다리면 사용이 가능하며 테스트 스위치 조작을 통해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동 고도 범위는 3100피트 이상에서 5000피트 이하이며 탐지 적정 거리는 600에서 2400피트, 탐지각은 후방, 좌우 각각 30도, 보좌 각각 45도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피해와 상관없이 작동 범위 안에 항공기가 있다면 레이더파 반사를 수신하여 허드 왼쪽의 노란색 조명과 알람음으로 경보를 해주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더욱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공부해서 만들어 보고자 하여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항공기 시스템의 기능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전투기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